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많은 요청이 있었던 주제예요. 중고 신입 vs 이직 뭐가 더 좋을까요? 라는 주제로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진짜 많은 신입분들이 퇴사율이 요즘 엄청나대요. 그리고 다들 중고 신입을 준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우리 조로님께서는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중고 신입과 이직이 뭐가 다르고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단 중고 신입의 정의와 이직의 정의가 좀 궁금해요. 어떻게 다르게 보시나요? 일단은 이제 다들 뭐 인식은 하고 계시겠지만 이직이라고 하면 내가 해당하는 직무를 계속 이어나가고자 하고 그 다음에 충분한 경력이 쌓여서 이직 시장에서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레벨이 되면 이직이라고 하죠. 보통은 그게 만 2년 넘으면은 이제 이직 시장에서 개화가 되고 내가 나갈 수 있고, 보통은 3년 이상부터가 좀 잘 통해요. 그래서 그걸 이직이라고 하고, 중고 신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회사 생활은 해봤지만 그게 1년이든 2년이든 뭐 심지어 뭐 4년이고 5년이고 상관없는데, 회사 생활을 해봤지만 아예 신입이라는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원을 이제 하고 붙어가지고 신입으로 경력을 다 말소당한 채로 이제 가려는 게 중고 신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직은 경력을 보장해주는 거. 그치, 보장. 근데 이제 중고 신입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버리고 새 출발하는 거.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고 신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직장이 너무 그러니까 힘든데 워라밸이 너무 힘들다든지, 이 직무가 나랑 잘 안 맞는다는 것 같다든지, 이 사람과 사람 사이 갈등이 너무 심하다든지, 조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떤 사유가 좀 가장 많은 것 같나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이유들도 다 맞지만 아무래도 그 순수하게 회사를 그냥 본인 스스로 업 시키고 싶으신 분들이 가장 좀 비율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뭐 코로나 이전 시대에서도 그랬긴 하지만 코로나 때 더 심해졌는데, 그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은 그 너무 많은 정보력이 범람합니다. 뭐 자플래닛이라든지 아니면 블라인드 같은 데서 점수 같은 거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뭐 SNS에서 친구들이나 이런 거랑 비교하는 것도 많아지고, 이래가지고 늘어난 게 좀 있는데,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확실히 코로나 때 취업 시장이 많이 망가지긴 했어요, 조금은. 그러다 보니까 다 자기가 간 곳이 자기보다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직무가 뭐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사람 문제도 있고. 그러면 이 중고 신입 분들이 이런 이유를 가지고 이제 퇴사를 준비하고 혹은 그 회사를 다니는 채로 다시 취업 준비를 하시는데, 사실은 중고 신입을 하고 싶은 이런 강력한 열망이나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로님께서는 이제 이직을 추천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왜 이런 이직을 추천해 주시는 걸까요? 물론 이제 제가 개개별의 상황은 전부 다 이해를 하고 있진 못해요. 그래가지고 좀 개별 상황에 맞춰서 좀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직이 훨씬 더 쉽고 편하거든요. 일단 그게 이제 첫 번째인데, 자, 이제 쉽고 편하다는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은요, 그 중고 신입이 딱 시작이 되면은 첫 번째로 그 내가 일단은 부족함을 느끼면서 시작이 되잖아요. 회사 다니는 거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요즘에 시장이 무너져서 그런 거기도 하지만, 본인이 거기 가 있는 게 어쩌면은 그냥 본인의 그냥 상황과 스펙이 거기에 딱 맞아서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요즘에 취업이 워낙 힘들기 때문에 다 그렇게 가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어서 내가 만약에 한 살 더 먹은 상태로 1년 정도나 1년 반 정도의 경험이 있지만, 오히려 취준할 때보다 한 살 더 먹은 상태로 영어 점수도 만료가 간당간당한 상태에서 시간도 더 줄어들었죠. 왜냐하면 저녁에만 하고 그 주말에만 하니까 줄어든 상태로 면접도 눈치 보면서 가는 상태로 회사를 지원을 한다고 한들, 사실 뭐 티어가 두 단계나 세 단계 올라가는 회사를 가기는 쉽진 않아요. 근데 물론 여러분 이런 건 있죠. 삼성만 쓸 거야 해서 삼성 정도 쓰시는 분들, 이 정도는 저도 중고 신입이라고 하고 그냥 귀엽게 봐요. 그냥.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올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티어를 급격하게 올리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모하면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현재 회사의 생활이 망가지는 거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도PD 중고 신입으로 이직 많이 했잖아요. 저 3번 했죠. 3번. 지금 도PD 그 2년 사이에 3번 하는 거야. 그렇죠. 어땠어요? 마음이나 이런 거. 그래서 만족 못했지?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일도 잘해야 되는데 중고 신입도 챙겨야 되다 보니까 심리적 압박감이 진짜 심하긴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준비해서 안 되면 나 여기 계속 다녀야 되는데, 이 마음이 계속 뜨다 보니까 회사 오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 말이에요. 뭐냐면은 마음이 뜬다가 문제인 거예요.
사실 제일 나이스한 거는 그냥 들어가자마자 잡코리아 사람이 지운 다음에 거기서 사랑받을 생각을 하면서 크는 것이 좋은데 자꾸 비교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니까 나는 중고 신입을 준비하면서 저녁에 예를 들면 술 마시러 가자 해도 자기소개서 써야 되니까 약속이 있어서요 거절하고, 면접 가려고 치면은 갑자기 뭐 친구 아빠 죽이고 막 이러잖아.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막 어떻게든 막 이렇게 거짓말 쳐가면서 하다 보니까 내가 이중 생활하고 있다 보니까 회사 생활에서도 좀 내가 스스로 이렇게 고립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점점점 힘들어지는 건 강해지고 내가 고생은 2배로 하는데 하나만 몰두해서 회사 생활하는 사람보다 고생은 많이 하지만 남는 게 없다. 이렇게 되면은 나는 뭐 얻어지는 것도 없고,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도 사실 마음 뜬 거 다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한테 중요한 일을 안 맡겨. 중요한 일 안 맡기는데 만약에 이제 거기에서 여러분 말처럼 1, 2티어 높은 데 붙어가지고 넘어가면 다행이겠습니다만 비슷한 곳으로 넘어가면 또다시 또 중고 신입 준비하시거든요. 아 맞아요. 제가 진짜 극히 공감하는 게 저 중고 신입할 때 진짜 한 0.5티어 올렸나? 그러니까 여기 올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한 건가? 라는 현타가 좀 많이 오긴 했었어요. 그래서 재수 좋게 올라간 사람은 다행인데 못 올라가신 분들은 그대로 망가진 2년, 3년을 가지고 이직 시장에 돌입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그렇게 되면은 생각해보세요. 사랑받으면서 자존감 얻으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축복받으면서 열심히 일한 친구 3년과 그 다음에 중고 신입 준비하면서 망가진 3년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랑 경력 기술서라든지 아니면은 역량이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진짜 이런 측면에서 사실 둘 다 잘할 수는 없어요. 회사 생활 잘하면서 중고 신입 준비한다? 거의 불가능해요. 마음이 뜨거든요. 저는 웬만하면 그래서 차라리 내 첫 시작이 어찌됐건 3년, 2년 정도 올고지 회사 생활에서 거기서 퍼포먼스를 내가지고 이직 시장에 나가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진짜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다른 거 다 좋단 말이에요. 워라밸이 힘들고 사람들이 안 맞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난 직무를 바꾸고 싶어요. 근데 이직은 사실 직무를 대부분 비슷하게 가져간단 말이죠. 영업이면 영업, 기획이면 기획, 재무면 재무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중고 신입을 하지 않으면 애초에 본판을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중고 신입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도 사실 중고 신입에서 유일하게 이제 좀 뭐 그래도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는 게 그 직무 바꾸시려는 분들은 좀 그래도 오케이 하는데, 그 오케이라고 하는 것도 좀 많이 따져봐야 되는 게 나이나 스펙 같은 걸 좀 봐요. 예를 들면은 영업하다가 갑자기 뭐 내가 인사하고 싶다, 기획하고 싶다 이러시면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영업이 사실 들어가기가 기획이나 인사보다 좀 쉽잖아요, 사실상. 그래가지고 내가 회사 레벨을 지키면서 기획이나 인사로 못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경고를 해요. 기획이나 인사를 하면은 네가 지금 다니는 회사보다 레벨이 낮아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해준 다음에 이것까지 다 오케이 하면은 저는 오케이 하고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인지를 좀 하시고 들어오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보다 여러분 다른 직무가 더 좋을 거라는 보장을 어떻게 합니까? 왜냐면 내가 지금 이 직무가 안 맞은 건 내가 알겠어. 똥을 찍어 먹어봤으니까 알겠는데 다른 직무 똥은 아직 안 먹어봤잖아. 그런 상태에서 그 직무가 괜찮다는 판단을 하는 것 자체를 되게 신중히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고 직무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좋은 것만 보지 말고 나쁜 것도 좀 보면서 해당 직무가 진짜 내한테 맞아라는 확신이 들어갔을 때 시작하시는 건 저는 오케이입니다. 다만 저는 항상 제가 말하는 게 있어요. 심슨의 그 명대사 있죠. 어차피 일은 다 별로인 거야. 그러니까 돈을 받고 하는 거란다.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대부분의 직무나 일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좀 좋아지면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원래 좀 약간씩 별로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내가 가진 거에서 나쁜 것만 보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긴 해요. 좋은 점도 있는데 그거를 내가 너무 버리고 안 보고 파란색만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마지막 질문인데, 그럼 이직의 장점이 좀 궁금한 거죠. 좋네. 이직의 장점 있어요. 이거를 물론 이직 방법론이라는 걸 좀 아셔야 되겠긴 하겠지만 이직이 취업보다 엄청나게 쉬운 거는요. 이직은 시간이 별로 안 들어요. 취업 대비해서. 우리 왜냐면은 신입 취업할 때는 여러분 그렇죠? 저녁에 퇴근하고 와가지고 저녁에 자기소개서 쓰고 그 다음에 주말에 자기소개서 쓰고 이래도 끽해봤자 한 일주일에 2-3개 지원할까 말까? 자기소개서 쓰는 거 속도가 느리신 분들은 정말로 2-3개밖에 지원 못하고 빠르신 분들도 5개를 채 지원하기 힘들어요. 근데 경력이직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의 활용이라는 것과 경력기술서와 자기소개서를 미리 써놓고 즉시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헤드헌터를 쓰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실제로 화장실 가면서 드르륵, 그 다음에 출퇴근하면서 드르륵 지원하는 게 신입 지원하는 거랑 양이 너무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특히나 그 제 멘티들 중에서
경력이직이랑 신입 같이 하겠다는 친구도 가끔씩 있었거든요. 1개월 있으면 경력이직만 하고 있어요. 이유 물어보면 다 똑같아요. 아 너무 편해요. 전 이직을 추천합니다. 심지어 내 커리어를 다 보장받으면서 연봉까지 오른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너무 버티기 힘든 게 아니라면, 내가 진짜 죽겠다 싶은 게 아니라면 조로님께서는 일단 이직도 한번 고려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영상의 주제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중고신입 관련된 주제도 많이 다룰 예정입니다. 뭐 중고신입 다뤄야죠.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중고신입 자소서 어떻게 써야 되냐, 결정을 하셨으면 충분히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중고신입을 아직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꼭 이 영상을 보시고 선택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싶네요. 앞으로도 저희가 좋은 영상 많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